자, 265강 제목이 좀 특이하죠? 명리학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주제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영성 명리학이다 보니까 영성학과 명리학을 같이 접목시켜 보는 것,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명리학 강의를 하면서 영성학과 관련된 소재나 제목, 내용들을 종종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영성학에서 종종 영성학도 범위가 되게 넓은데 그 종종 나오는 이름인 인디고 차일드, 이제 비슷한 게 많아요. 인디고 차일드, 크리스탈 차일드, 스타시드, 뭐 스타피플, 뭐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 아무튼 우주에서 온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특출나게 영성이 발달하고 의식 상승이 돼 있는, 쉽게 말해서 반쯤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주 눈에 띄어서 이게 일종의 명칭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고 차일드, 뭐 크리스탈 차일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외계의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스타시드 또는 뭐 스타피플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흔히 쓰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영성적으로 의식이 깨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영감이 되게 예민하게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특징은 다른 아이들과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지는데요. 되게 산만한 경우들. 꼭 뭐 컴퓨터가 정리가 안 되고 막 수많은 그래서 이제 자칫 ADH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뭐 증상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 내용이 다른 아이들과 생각이 달라서 또래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키든가 내가 아이들을 왕따시킵니다. 의식이 되게 성장하는 경우인데 이제 이거죠. 문제는 이게 부모의 의식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경우, 쉽게 말해서 부모가 아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아이가 자칫 환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소개를 할 아이는 이 사주를 가진 아이고요. 오늘 중심에 있는 이 아이의,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깨어난 영혼, 인디고 차일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증세가 전형적인 인디고 차일드 증세거든요. 전형적인 인디고 차일드. 근데 인디고 차일드나 뭐 크리스탈 차일드, 스타시드, 그 다음에 머추얼 소울들, 그 머추얼 소울,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증상이. 일반인들한테 외계인 취급을 받습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외눈박이 마을에 간 두눈박이 또는 두눈박이 마을에 간 새눈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눈이 2개 달린 나라에 눈 3개 달린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요 가운데에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신미안이라고. 눈 3개 달린 아이가 있어서 눈 2개 달린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눈 2개 달린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 쟤 미쳤나 봐. 쟤 이상해. 라는 소리를 날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인생을 편히 살려면 이 3번째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다니는 게 딱 망고장땡입니다. 망고장땡. 그러다 가끔 3번째 눈으로 본 거 얘기해 줬다가는 어머 얘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영감이 되게 발달해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뭐 초감각이나 초능력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거는 초의식입니다. 초의식. 이게 뭐냐면은 의식 상승 레벨이 남다릅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락을 거쳐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저장돼 가지고 왔어요. 의식 상승 내용이. 그러니까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저한테 우리 아들이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증상을 들어보고 사주를 열어보니 일단 사주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주에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뭐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위대한 철학자 인증이라고 제 눈에는 저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머릿속에서 느낌이나 감정이 나오는데
위대한 철학자라고 바로 제 머릿속에 띠용 하고 뜹니다. 그냥 느낌이. 그런데 보통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 사주는 현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현실에서 돈키호테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아이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과장을 좀 해서, 좀 재밌게 과장을 좀 해서 얘기하자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뭐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아이가요,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너무 이상해요. 세상엔 옳고 그른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방탄소년단 매니아신데, 아니 아들아, 지금 방탄소년단이 뜨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온갖 악플을 달고 있지 않냐. 그 중국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쇼킹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17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30-40년 산전수전 겪으면서 굴러서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17살짜리 아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른 건 없어. 다 필요한 것이야.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도 5-6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어딨어. 옳고 그른 게 있지.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저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저 감옥에 가서 집어넣어야 되고, 왜 사형제도를 없앤 거야? 그런 놈들은 다 사형시켜야 돼. 못된 놈들은. 저 북한 공산당은 다 그냥 핵폭탄 쳐다 부어야 되고, 저 중국 애들 까불면 그냥 확 다 그냥 저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조져야 돼. 저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정의는 있어. 전쟁에 나쁜 놈과 좋은 놈 다 있단 말이야. 저는 그거 깨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걸 깨는데도. 명리를 배우면서도 이 선악 구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명리 공부하면서 저는 선악 개념을 없애면서부터 명리가 확 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앞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선악은 없다.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그 폭을. 이런 거죠. 어머니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가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 순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몇 살입니까? 17이요. 무릎을 탁 치고, 아니 17에 깨달은 아이가 났군요. 머릿속에서 누구 얼굴이 떠오르냐 했더니 에크하르트 툴레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습니다. 17살짜리 에크하르트 툴레가 나타났다. 에크하르트 툴레, 제 블로그에 어떤 사람인지 제가 책을 좀 옮겨놓은 현대의 최고의 지성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영성 사상가 에크하르트 툴레입니다. 확인됐습니다. 사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세상을 바꿀 철학자라고 써 있고, 17살에 벌써 떡잎을 보였습니다. 자, 삶의 세파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조연으로 두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사주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실전사주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23살 청년인데, 고등학교 아마 자퇴인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사회 부적응, 친구들하고 부적응의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대학교를 가나마나 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제가 상담을 했고, 저는 아이의 사주가 삼미안입니다. 눈이 세 개 달린 아이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 눈에는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 두 아이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공부가 덧없어서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편인 많은 사주들이요, 인성 많은 사주들이 재성이 오면은 저기 정상적인 척하고 움직이고요. 재성이 가면은 다시 자기 편인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좀 이 사주가 이제 재성운을 만났더니 이 지지에서 해자축이 들어오면서 재성운이 들어왔죠. 이 사주가 약간 눈 3개 달린 사람이 눈 2개 달린 나라에서 눈 2개 달린 척 하는 게 재성운일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갔고요. 중학교를 자퇴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아유, 뭐 이왕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 학급 회장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검정고시생이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죠. 이거 얘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애야. 학급 회장 해볼까? 이런 애는 서울대 가볼까? 아, 가기 싫으면 안 가. 아, 고등학교도 안 다녀. 뭐 이럴 수도 있는 애예요. 이거는 초월한 아이입니다. 초월한 아이. 초월한 아이죠. 이거를 영성 발전 지수라고 하는 그 5단계 영성 발전이 있죠. 뭐 베이비 소울, 인펀트 소울, 영 소울, 머추얼 소울, 올드 소울. 이 5단계 분류법으로 분류를 하자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머추얼 소울 이상입니다. 아직 올드 소울까지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머추얼 소울 이상이고요. 어머니는 영 소울입니다. 강남에 집이 있고 전형적인 강남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는 영 소울. 보통 영 소울과 머추얼 소울에서 갈등이 많이 벌어집니다. 영 소울들은 머추얼 소울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쟤네 왜 저래? 왜? 뭐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더니 아프리카의 평원에서 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포토그래퍼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내려놓고 화가가 되겠다. 이 화가가 되셨죠? 최모 검찰총장은 화가 되셨죠?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런 분들은 머추얼 소울들이라죠. 영성 의식이 되게 높은 사람, 이미 전생에 부자, 권력자 다 해봤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은 영혼들입니다. 보통 올드 소울로 올라갈수록요, 보통 만사가 귀찮아서 하기 싫음 안 해. 내가 왜 저기에 끼어들어서 저기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나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거야. 굳이 저 경기에 치열하게 끼어들어서 삶의 체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전 투구하고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끔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머추얼 소울이나 올드 소울인데 이 아이가 전형적인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지에서 투출하지 않고 일지에서 투출했습니다. 이 사주는 그냥 아예 나 그냥 편인 쓸래. 나 편인 쓸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궁이 신유술, 식신, 편제국. 식제국이죠. 신유술국이면 이거는 재성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재성사회에 인성 쓰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나의 생각을 그대로 간목으로 올립니다. 자, 간목이 인성이면 어떤 생각입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조, 뉴 사조, 뉴 생각, 뉴 문화. 그럼 이 사주는 문화 전파자입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을 천간에 죄다 올렸어. 사회궁에서 올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러면 내 문화를 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비겁이 합세하면은 나와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입니다. 비겁이 하나도 없으면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그럼 그냥 괴짜 아무개 죽다. 사후 100년 후에 그의 생각이 알려지다.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사주에 비겁이 중요합니다. 편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야 편인이 다른 비겁들과 공유됩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생각하는 생각이 되니까. 이 사주 비겁이 도와주죠. 비겁이 도와주나 마나 아예 비겁국을 만들어버립니다. 비겁국이야. 그러면 내 생각을 한두 명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모두 한 통속이 돼서 내 생각과 동조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큰 무리를 이끄는 사상가입니다. 큰 무리를 이끄는 사상가. 이 사주 위험한 사람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무슨 사이비 교주 이런 쪽으로 나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갈 리가 없겠다. 이미 영성적으로 상당한 성숙을 하고 있는 아이의 사주다. 그래서 제가 아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눈박이 나라에 세 눈을 뜬 아이입니다. 아마 동급생이나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차라리 10살, 20살, 30살 많은 의식이 깨어있는 의식이 성숙한
어른들과 대화를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잘 통할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아예 인호술 화곡을 만들고 있으니까 성장 발전하면은 큰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대에 그렇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운을 보면 알겠죠. 이 사주도 재밌죠? 식신격에 편인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식신 쓰고 사회가 편인이면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에서 못하게 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식신격의 편인입니다. 내가 사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회를 극하는 구조예요. 내가 사회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식신적 요소를 내 생각이 바꾸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딱 느낌으로 봐서는 이게 보죠. 이게 금수 기운이 강한 사주가 아니라 자, 목화 기운이 강한 사주예요. 그렇죠? 오히려 사회가 신유술 금국을 가지고 있는데 신유술 금국의 사회에 목화 기운 펼치는 사람입니다. 자, 신유술 금국이면은 압축하려고 하는 세상에 팽창하려는 목화 기운을 펼치는 사람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랑 도 닦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 젊은이여 가슴을 펴라. 외로운 사람들이여 힘을 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재성사회에 인성 쓰는 사람이니까 어떤 돈의 논리와 성공의 논리에 지친 사람들아 마음의 평화를 찾자라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목화 에너지들은 대체로 따뜻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 보이고 펼치고 드러내라, 뭐 동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사람이 아니죠. 자, 따뜻한 메시지를,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주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한테 아이 수준에 맞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하고 또 아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다행히 그러한 시기를 곧 만나게 된다. 언제서부터? 대운에서 병자 정축 대운에 만나게 된다예요. 자, 보죠. 이 사주는 천간에 나 혼자 떠가지고 내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고 있죠. 천간에 나 혼자 떠서 내 생각을 올렸잖아요. 천간에 비경겁재가 떠야 나 같은 사람과 내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술토의 사회에서는 나보고 야 들어와서 그냥 얌전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어 난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술토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무는 태양이 다시 인목을 만나서 선라이즈를 해버렸죠. 나의 생각과 사상으로 일어날 거야. 신유술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야 그냥 재물활동하고 현실적인 사회에서 살아 그랬더니 싫어 나는 이 식신을 극하고 나의 생각과 사상으로 벌떡 장생하여 나의 생각과 사상을 올릴 거야. 이 사주는 천간의 비경겁재의 운을 만나면 내 생각과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대운이네. 고맙죠? 만약에 이대운이 한 이 동네에 있었어 봐. 그러면 한 나이 70, 80 먹고 내 생각과 동감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동안 혼자 외롭게 나의 생각을 전하다. 이런 건데. 다음, 이 사주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병자 정축 대운에 18, 19세서부터 28, 29세까지 내 생각과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럼 이 병화와 정화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지에 뭘 달고 오는가를 보면 되겠죠. 관성을 달고 들어오는 사람이죠. 관성을 몸뚱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관위에 올라탄 비경겁재들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근데 이 권위 위에서 병자 정축은 태지 아니면 인묘지죠. 지지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신적 지도자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17세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또는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러한 태양 같은 사람, 정화 같은 사람, 이거 어둠을 밝히는 정화, 축토 땅을 밝히고 있는 정화, 깜깜한 자수의 사회를 밝히고 있는 병화니까 다 상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다. 이런 관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들과 어울려서 내 생각과 사상을 교류하게 될 것이다. 좀 부러워요. 무척이나 부러운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는
언제서부터 지지의 인호술 화국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지지의 커다란 비겁국을 만들까요? 인호술 운동이 시작될 때겠죠. 그러면 대운에서 인목이 들어올 때가 되겠죠. 바로 무인대운서부터입니다. 무인대운. 지지에서 인호술 화국이 시작됩니다. 자, 사주에서 내가 인목이라는 편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운에서 똑같이 인목이라는 편인의 시기가 시작됐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국에 있는 거는 나의 생각과 사상이야. 대운에서 들어온 것은 그 시절에 들어온 생각과 사상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이 그 시기와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성각자가 무슨 신분제 차별 철폐 이 세상에 양반 쌍놈이 어딨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급진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사람이 중년의 시기가 됐는데 드디어 세상이 상놈 노비가 어딨느냐 무슨 이제 신분제를 철폐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사회로 세상이 바뀐 거야.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세상을 만나게 된 거야. 언제? 이때 만나게 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인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와서 그동안의 술토를 가리키고 식신 그러지 마라. 자, 편인적으로 하다. 그러면서 인호술 삼합운동을 만들면서 천간에 새로운 활동을 건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천간에 편인 도식을 걸면서 천간에서는 편인 도식, 지지에서는 인호술 화국. 이거 뭘까요? 편인 도식하는 사람들의 비겁무리 같은 거죠. 그러면 편인 도식의 모토가 나쁘게 말하면 되는 일 없다인데 좋게 말하면 편인 도식의 모토가 뭐냐면요.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이곳에 와서 편히 쉬어라. 이게 편인 도식이에요. 그래서 편인 도식의 가장 예쁜 말이 뭐냐면요. 힐링이에요. 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합니다. 신나게 놀다 올 거야. 이게 보통 식재형 여행이고요. 편히 쉬다 올 거야. 자, 뭐 일본의 온천에 가서 나 일정 다가 루즈하게 잡고 그곳에서 한번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나 절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템플 스테이 하면서 심신의 어떤 녹을 다 빼내고 나 거기서 편하게 힐링하고 요가 명상하고 득도하고 올 거야. 이게 편인 도식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하거라. 그래서 명상, 요가가 바로 보통 편인 도식 물상입니다. 사주에 편인 도식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편인 도식 직업을 찾으면 되는데 뭐 있습니까? 마사지, 손님 편히 쉬십시오. 모텔, 쉬어가세요. 모텔의 모토가 쉬어가세요. 자고 가세요 또는 쉬어가세요. 그 다음에 요가원. 자, 심신의 긴장을 풀고 이곳에서는 편안한 마음을 취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 절. 세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시면서 편하게 심신을 쉬어가십시오. 이거 다 힐링이에요. 명상, 요가, 마음의 안정, 긴장 스트레스 풀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활동하지 마라.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신나게 먹고 놀고 마시자 같은 활동을 자, 비겁들 모여서 힐링하자. 비겁들 모여서 도 닦자. 비겁들 전체에 모여서 우리 편안하게 도식하자. 이게 도식을 이끄는 사주죠. 이게 명상, 종교 내지는 사상, 철학. 사상, 철학이면은 이런 형태의 사주도 만약에 식재형 사상이었으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자.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죠. 이건 반대 편인 도식이잖아. 그렇게 되면 편히 힐링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큰 모임과 단체를 만들 것인데 나의 생각과 사상이 이때 사방에 퍼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사주는 깨어난 영혼, 각성한 영혼, 서양 영성 용어로는 전형적인 인디고 아이들, 크리스탈 아이들, 빛의 일꾼, 화이트 워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세상의 의식 상승을 위해서 작정하고 온 에너지다. 세상의 의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온. 제 블로그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제 블로그에 요 스타시드, 인디고 차일드, 크리스탈 차일드에 대한 어떤 특징 이런 점을 써놨고요. 이 머추얼 소울, 이 영 에이지, 의식 에이지라고 해서 영혼의
소울 에이지, 머추얼 소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써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라고 해서 의식 에너지 수준의 척도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자들이 이 의식의 발전 과정을 정의를 했는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1부터 1000레벨까지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부터 1000레벨까지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한 장의 표로 만든 게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 의식 에너지 수준 척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아래 부정 기운, 포스, 긍정 기운, 파워의 분기점이 200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점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200점까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균 이하라고 보면 되고 200 이상은 평균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평균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사람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주고 힘을 나눠주는 사람이고요. 보통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에너지를 뺏어오고 남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나라로 치면은 이런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하도 가난해가지고 전 세계에 원조를 받아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외국에 베푸는 게 아니라 외국의 베품을 받고 살았죠.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민주화도 되면서 외국에 이제 인권도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자원도 수출해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선도국이 됐단 말이죠. 사람의 의식 수준도 이 200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낸 세상의 의식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여기 부정 기운을 뿜어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기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이 아랫동네 보세요. 경멸, 미움, 갈망, 불안, 후회, 절망 뭐 이런 거죠, 다. 근데 200 이상부터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긍정, 신뢰, 낙관, 용서, 이해, 경애, 평온. 전부 단어가 다르죠. 주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성학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요. 특히 이 사람이 어떤 의식이 깨어나는 단계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 의식이 깨어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마라. 세상엔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것이 있는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17살에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여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크게 될 아이고요. 가문에 대단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문에 이런 대단한 아이들이 오면 의식이 이게 딱 뭐냐면은 평균 의식보다 아래여서 문제 있는 경우가 있고 평균 의식보다 너무 높아서 문제 있는 경우들인데 평균 의식보다 너무 높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회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사회의 평균 레벨보다 아이의 의식 지수가 너무 높아서 세상이 그냥 다 우스워 보입니다.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모습들이. 근데 학교를 왜 다녀야 돼? 이런 걸 내가 배우려고 학교를 가야 돼? 공부를 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적응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스워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덧없다고 생각하여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지금 23살 청년인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영재학교, 영재예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한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데 네덜란드 영재학교에 가고 나서 아시아인으로는 거의 최초로 갔는데 천재성을 인정받았고 그곳에다 자기 같은 4차원 천재들이 죄다 모여있는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부터 학생이 죄다 4차원이에요. 우리식으로 보자면 4차원인데 이 아이들식으로는 자기들이 정상이죠. 이제 그곳에 가서 너무 행복하다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나 이 학교에 왔는데 너무 행복해. 나하고 말이 통해. 나하고 비슷한 애들이야. 와, 이 아이들은 나하고 대화가 통해. 너무 행복해. 드디어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만났어 같은 거죠.